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천공 스승님의 법문 속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직자의 자세라던가 또 개인의 성장, 그리고 한글의 중요성 같은 좀 독특한 시각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당신께서도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죠. 공직자는 왜 청렴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스승님의 관점을 좀 깊이 따라가 보면서요. 이게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 법문을 보면 가장 먼저 그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라요. 그냥 직업인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현장 공부를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현장 공부요? 네. 그러니까 뭐 주어진 환경이나 경비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뭐 재테크나 사적 이익, 그 삥땅이라고 하죠. 그런 걸 위한 게 절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자신의 성장을 위한 공부 비용이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부 비용이라니, 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럼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재산은 뭘까요?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모으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법문에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실력이 진짜 재산이라고 보세요. 아, 실력. 네. 그리고 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은 뭐랄까, 결국엔 자기한테 해가 되거나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다른 문제를 통해서 다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경고도 하고요. 결국 실력이 없으면 지킬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이어서 보니까 간접 공인하고 직접 공인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스승님은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공무원이나 월급 받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 시스템의 어떤 지원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간접 공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좀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요. 아, 배우는 단계. 반면에 이제 자영업자나 사업가처럼 스스로 이제 책임지고 활동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직접 공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사회에 자신의 뜻을 펼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가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와, 직접 공인은 명령까지 상당히 좀 역할 구분이 명확하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명예퇴직 같은 건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법문의 맥락에서 보면 명예퇴직은 그 간접 공인으로서의 어떤 배움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직접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직접 공인의 단계로 나아가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와, 졸업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졸업이자 새로운 시작. 사회에서 받은 걸 바탕으로 이제는 좀 주체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라.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역할의 전환점이네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역할, 특히 한글의 힘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법문에서는 과거에 이제 미국이 세계 중심일 때 영어가 막 퍼졌던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특히 젊은이들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어랑 한글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진단해요. 아, 케이팝이나 드라마 인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문화 콘텐츠는 그냥 사람들을 한국어, 한글로 이끄는 어떤 입구 역할일 뿐이고 진짜 한류의 핵심은 한글 그 자체에 있다고 보세요. 한글 자체요? 네, 한글이 가진 그 과학성이나 우수성이 앞으로 인류 사회를 통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글을 깊이 배우고 쓰면 뭐 정신적인 문제, 그 법문에서는 화병까지 언급되는데 그런 것까지 나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와, 화병까지요? 언어에 엄청난 힘을 부여하시네요. 네, 그렇죠. 언어가 우리 생각이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 법문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글의 미래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 중심 생각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는 성장하고 배운다는 키워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직자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우리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더 큰 목표, 그러니까 법문 표현대로면 인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아, 모두가 공부하는 과정에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좀 겸손하게 배우고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결국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발전에도 기여하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천공 스승님의 법문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역할에서 시작해서 사회 구성원의 성장 단계, 그리고 한글이 가진 미래의 힘까지 여러 주제를 참 독특한 관점으로 연결하고 있네요. 특히 모든 사회 활동을 공부로 보고 실력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간접공인, 직접공인 이런 분류도 그렇고 또 한글이 가진 힘을 단순한 문화를 넘어서 본질적인 어떤 잠재력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에 작은 아하 하는 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법문의 관점을 빌려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스승님의 말씀처럼 한글과 한국어를 쓰는 우리가 미래 사회의 중심이 될 운명, 이른바 천손이라면 오늘 당신께서 쓰고 있는 말과 글, 또 행동은 과연 그 무게에 걸맞은 깊이와 책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에게 한 번쯤 질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